시행사의 내진 마련을 원활히 하고 주택 시장의 안정을 보다 확보히 하기 위해서 밑에 단추 하나 더 잠궈버리고.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알려진 대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가 얼마 이상은 받지 마세요. 매우 강력한 규제인데 하지만 언제부터 시행할지는 밝히지 않아서 강남 재건축 고삐를 계속 쥐고 있겠다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최영일 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그리고 경제부의 노태영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분양가 상한제는 대충 알 것 같은데 네. 공공택지에는 하고 있고 민간택지는 이제 그동안 안 하다가 다시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네. 주택법 내에 분양가 상한제가 들어 있었던 거예요. 다만 이제 그동안 적용되는 범위가 네. 공공택지는 이제 정부가 당연히 적용을 하고 있었는데 네. 민간택지는 빠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법 개정이 아닙니다. 이미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시행령을 개정해서 적용 범위만 네. 민간택지도 분양가 상한제의 대상으로 한다라고 정하면 네. 확정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입장을 오늘 정부가 명백히 밝혔고 그다음에 빠르면 10월부터 유예 기간이 없는 것으로 오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빠르면 10월부터도 민간 택지에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네.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10월부터 한다는 건 아니고요. 아니, 네. 확정하지 기간을 확정하지 네. 않았습니다. 네, 법을 고쳐서 10월부터 발효가 되니까 시행령만 고쳐서. 네, 그때부터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네. 그러니까 뭐 광교나 용인이나 뭐 저 어딥니까? 뭐 경기도 광주나 뭐 오산이나 이런 데는 LH 땅으로 아파트 짓는 게 많은 그런 게 이제 그렇죠. 공공택지인데 맞습니다. 거기 아파트 그런 건 이제 계속 하고 있었고 그동안에도 하고 분양가 있었고, 상한제를 네, 이제는 일반 조합원들이 네. 지금 이제 이게 그 관리처분 인가 계획을 승인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재개발하겠습니다. 수도권은 사실은 새로 짓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네. 다 노후된 아파트 대부분 재개발, 재건축이죠. 네. 예, 재건축과 재개발 지역이 네. 조합을 형성하잖아요. 민간 택지입니다. 네. 그런데 관리 계획 인가 대상으로 돼 있는 네. 지정된 곳은 네. 즉시 적용도 가능합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요. 네. 그러니까 빠르면 10월부터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사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변경이 되면 그동안은 조건이 좀 까다로웠어요. 그러니까 주택가격 상승이 물가 상승의 2배 이상인 지역 이런 네. 식이었는데 적용되는 지역이 거의 없었던 겁니다. 이제는 투기 과열 지역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지정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서울 시내 25군데 그리고 그 외에 말씀하셨던 인근 네. 광명, 하남, 이저 분당, 과천까지 네.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개포 주공인이 반포 일단지지 이런 건 다 민간이 갖고 있는 땅에 그렇습니다. 다시 짓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게 이제 민간 택지인데 여기서 이제 그동안 안 해왔던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하는데 적용할 언제 할지는 수 아직 있다. 근데 모르겠고. 하는 건 여부도 확실히 되지 않은 것이 네. 이번에 이제 개정안을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을 완화하면서 투기 과열지구로 이게 급등할 우려가 있거나 급등한 지역 그리고 더불어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논의해서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네. 이 지역도 현재로서는 확정적이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주거정책심의위원회고요. 주정심이라고 하죠. 예, 네. 그렇죠. 그렇고 이제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이고 여러 가지 이제 정부 부처 공무원이라든지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나와서 네. 이제 위원회 활동을 하는 건데요. 지금까지 10여 차례 정도 열렸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다 이런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부에서 판단을 해서 그때그때 개입을 하겠다. 이런 아니 뜻으로 그러면 다음 볼 수 달부터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해버리지. 지금 강남에 특히 재건축 시장 고기만 딱 들썩들썩한데 아니 노 기자가 보기에는 아니 10월부터 하겠습니다 해버리지. 굉장히 강력한 정책인데 왜 언제 할지는 좀 지켜보고요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좀 나올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늘 이제 쉽게 얘기하는 게 칼을 과연 칼집에서 뽑느냐, 네. 아니면 휘두르느냐, 어느 게 더 효과가 클 것이냐 이런 얘기 많잖아요. 칼집에 있을 때가 더 무서우니까. 그렇죠. 정부에서는 이제 칼집에 넣어놓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토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시장에서는 이 분양가 상한제가 부동산 정책의 일종의 끝판왕이다 이런 인식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전면 시행을 했는데 만약에 그래도 부동산 가격이 통제가 안 된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통제 정책 자체가 실패하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를 네.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했지만
한 것 같지도 않은 이런 애매한 상황이 큰 지금 카드는 남겨두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네. 자, 일단 분양가 상한제 반대하는 조합, 뭐 재건축 조합 쪽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하면 일반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가를 자기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높게 못 받으니까 네, 가격을 낮게 분양가를 책정해야 되니까 당연히 싫을 거 아닙니까? 잠깐 보겠습니다. 대구인데요. 네, 대구도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라 한 재건축 단지인데 보니까 재개발 단지군요. 네, 1,300가구 중에 조합원 가구가 250가구밖에 안 되고 1,300가구를 새로 짓는데, 네, 나머지 이제 1,000여 가구는 일반 분양한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면 가구당 한 1억 원 이상 돈을 더 내야 한답니다. 고령의 어떤 연장자분들이 다수가 포함되어 있는 이런 재건축 단지에서 1억 2, 3천이라 하는 금액은 상당히 부담. 건설업체도 싫어하죠. 네,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마감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저급화시켜서 이윤을 확보하려고 할 겁니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파트의 질 자체가 저하될 수 있는 우려도 충분히 있습니다. 저는 저 원고만 보고 이게 재건축 단지인 줄 알고 아니 어느 재건축 아파트가 그렇죠. 조합원은 250명인데 1,300가구, 1,000가구를 일반 분양하나 도대체 몇십 층까지 올려주길래 그렇죠. 했는데 재개발 단지군요. 맞습니다. 네. 가구당 1억 2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본인 부담금이 높아진다. 그럴 거 아닙니까? 일반 분양분 비싸게 받아가지고 분양해서 거기서 나온 돈으로 이제 내 재건축을 좀 싸게 하는 개념인데 재개발이나. 자, 그러면 궁금한 게 노 기자한테 물어볼까요? 뭐 분양가가 뭐 대구면 몇 억이다, 서울이면 뭐 10억, 20억 하는데 비싼 데는 그럼 얼마나 후려친대요, 정부가 가격을 이렇게 얼마나 내려갈까요? 하향 뭐 이게 단지마다 사정이 달라가지고요. 뭐 딱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제 최근에 그 과천에 분양한 걸 보면은요. 네. 물론 여기도 이제 하나는 공공주택 단지고 하나는 이제 네. 민간 분양 단지라서 좀 비교는 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이제 공공의 경우에 약 3.3제곱미터당 2,200, 300만 원 정도의 최근에 이제 분양 승인이 났거든요. 네. 그런데 반면에 이제 민간 분양인 같은 경우에는 약 3,500만 원? 그러니까 거의 뭐 엄청난 차이인데 네. 이거는 이제 조금 비교 대상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국토부가 오늘 이제 이거 제도를 발표하고 나서 이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대략 한 70에서 80% 네.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했습니다. 저 말 듣는 재건축 조합원 분들은 난감할 겁니다. 그렇죠. 네, 뭐 10억에만 분양한다고 해도 분양가를 7억, 8억으로 내려버리겠다는 맞습니다. 건데, 네. 방금 건설사 사람들 말처럼 그러면 우리는 단가를 맞춰야 되고 얼마라도 남겨야 되니까 그러면 인테리어나 뭐 내장재, 내외장재 이런 거 싸구려 쓸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은 어떻게 봅니까? 그 정부에서는 일단 말이 이게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은 이제 택지비에다가 건축비를 더하고 거기다 일정 가산비를 더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 이제 충분한 최고의 기술에 대한 비용도 보장을 해주겠다. 네. 그 이제 가산비가 뭐냐면은 최근에 뭐 미세먼지 때문에 여러 가지 설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네. 그 기술 비용까지 보존을 해주겠다 이런 입장이긴 해요. 그래서 너무 과한 우려다라는 게 국토부 입장이긴 한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제 통제가 되니까 건설사 입장에서 좀 자발적인 경쟁, 좀 더 우리가 쟤네보다 더 좋은 자재, 고급 아파트를 짓겠다라는 그런 동기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네, 또 현실, 알겠습니다. 현실인 그런데 것 이제 같습니다. 요즘은 분양할 때 이런 거 쓰겠습니다, 뭐 이런 대리석 쓰겠습니다 했는데 이런 중국산 대리석 쓰면 바로 분양받은 네, 사람들이 네. 금방 또 알고 옛날 같지 않아서. 그렇죠. 네. 투기 과열 지구에는 일단 서울 전체는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네. 다 투기 과열 지구고 전국도 몇 군데 있는데 일단 이 지역은 아까 손 변호사 설명하신 것처럼 언제 할지는 모르지만 이들 지역은 그럼 이제 제도적으로는 언제든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갖춰진 겁니까? 그러니까 10월 중으로 제도 개선을 완료한다라는 것이고요. 네.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정하고 결정을 한다고 하니까 이 모든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안 네.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할 수도 있는 것이라서 굉장히 유동성과 재량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얘기는 시장 상황이 변화되는 걸 보고 네. 투기 세력이 굉장히 많아진다거나 급등하는 경우에는 이 카드를 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카드를 접는다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정해진 건 없지만 네. 만약에 지금처럼 일부 지역에 한해서 급등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그 단지는 핀셋 규제가 가능할 수밖에 네. 없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제 기억에 서울의 전 구가 다 투기 과열 지구니까 서울은 그렇죠. 일단 다 된다. 맞습니다. 한다면 그럼 세종시, 대구 과천, 수성구, 대구 수성구, 예. 네 이런데. 과천, 하남, 성남, 광명. 네, 이렇게 이런 데는 해당되죠. 이제 언제든 할 수 있다. 10월 네. 지나면 알겠습니다. 네, 대대광이라고 하더군요. 네. 대전,
그 아마 세종시가 있어서 거기 들썩들썩. 맞습니다. 대구의 수성구, 광주의 일부 지역, 봉선동 이런데. 네. 근데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 조합원들에서 이게 지금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로 하다 보니까 네. 관리 처분 인가가 난 조합까지 네. 대상을 삼은 거는 소급 규제다. 네. 헌법소원을 준비하겠다. 이런 움직임들도 있어서 네. 좀 시장의 변화나 이런 반발 심리 이런 네. 것들을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네. 실제로 아까 인터뷰한 70대 분 같은 경우는 집값은 높아도 보유 재산이 없으신 분들이 간혹 있을 수는 있거든요. 네.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까지 고려해서 이 카드는 실행이 돼야 네. 된다라는 목소리도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한 3, 4분밖에 안 남았는데 간단하게 노 기자 그러면 구청이나 시청에서 사업 승인 내줄 때 그 재건축 재개발 단지 들어오세요. 자 얼마 여기 분양가는 7억 8천2백 하세요 이렇게 딱 정해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시군 구마다 이제 분양가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요. 네. 거기서 이제 그 사업 시행자가 가져온 분양가를 심의를 해서 허가를 해주고 안 해주고 결정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분양가 심의위원회 중요할 테니까 정부가 여기를 좀 더 전문성 있는 조직으로 만들겠다라고 개정안을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분양을 한다고 하죠. 분양을 하면 10억 하던 아파트가 8억에 분양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뭐 수십 대 1, 수백 대 1이 될 거고 과거에도 그런 적이 그렇죠. 있고 그러면 당첨된 사람이 로또 당첨이라고? 그렇죠. 정부는 대책을 내놨죠. 왜냐하면 기존에는 10억 하던 것을 7, 8억에 사게 돼서 네. 당첨이 됐으니까 이걸 나중에 되팔게 되면은 네. 차익 실현이 더 많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것 네. 때문에 매매를 제한하는 이 전매 제한 기간을 훨씬 더 강화한다는 방침이에요. 기존에는 3, 4년 후에 네. 팔 수 있었는데 최장 10년까지 전매를 제한하겠다. 네. 쉽게 말하면 못 팔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진짜 살 사람만 실수요자. 당첨 받으세요. 10년 이상 살아야 네,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된다고 좋아하지 마라. 맞습니다. 못 판다. 이 그렇습니다. 말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노 기자 보기엔 어떻게 시장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웬만한 지역 분들이나 수도권 분들은 도대체 어디가 아파트가 오른다는 거지 이러실 거예요. 서울의 특정 지역만 들썩들썩하거든요. 그 정부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내놓은 거는 결국 이제 앞으로 괜찮은 가격의 아파트를 낼 거니까 지금 당장 추격 매수하지 마라 이런 신호를 준 거거든요. 네. 그럼 결국 이거를 이제 다시 해석을 해보면은 네. 이게 이제 성립을 하려면은 꾸준히 이제 괜찮은 가격의 아파트를 계속 내놔야 되는 게 이제 기본 전제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이제 포섭이 되느냐 희석이 되느냐 생각을 하는데 포섭이나 뭐냐면은 물량이 너무 적게 나오면은 네. 현재 시장 가격이 오히려 로또 아파트가 포섭된다. 그게 아니라면 희석을 시킬 거면은 적당한 물량이 계속 꾸준히 나와서 비싼 가격을 희석시켜줘야 된다. 포섭이 될 거냐 희석이 될 거냐 그 갈림길에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네. 마무리해야겠는데 정말 간단하게 일각에서는 강남 집값이 지금처럼 돈이 많이 풀렸는데 잡히겠느냐. 정부가 왜 자꾸 여기에 매달리느냐. 전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해야지. 그 지적은 어떻게 봐요? 그 이게 강남 부동산이 오르면은 사람들이 이제 키높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를 오르면은 왜 우리는 저만큼 못 오를까 해가지고 우리도 일정량 오르자, 일정 수준 오르자에 따라가는 매수 그 심리가 있는데 네. 정부에서는 이제 요거를 잡기 위해서는 결국 강남을 잡지 않고서는 추격 매수, 키높이의 심리를 못 잡을 것 같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쉽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강남을 잡아야 한다. 그렇게 정부는 생각하고 있다. 네, 강남을 잡기 위해서는 네. 다 그 교통 인프라나 이런 여러 가지 그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공급을 늘리는 것이 더 효과적인 정책이 아니냐, 장기적인 그런 어떤 정책도 의견도 필요하다라는 많죠. 의견도 네. 있는 상황이어서 네. 일단은 국토교통부 연구에 따르면 이런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하면 연간 한 1.1% 네. 가격 인하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겠지만 효과가 있으려면 장기적인 플랜이 뒷받침돼야 된다. 네. 신도시뿐만 아니라 서울 요지에도 임대 네.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수 공급이 된다면 조금 네. 더 안정되지 않을까 마무리를 합니다. 해야 되는데 표가 나와서 근데 사실 저 표는 2015년에 이제 저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일시적으로 안 하다가 다시 시행할 것 같은데 저 때 집값이 시행 안 하니까 가격이 올랐다는 건 걱정이죠. 사실은 저 때 대출 규제를 풀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것도 좀 감안해야 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손정희 변호사, 최영일 평론가, 노태영 기자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내일 홍익표, 장재원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